자, 그렇다면 주성원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하지불안 증후군 그 원인 어디에 찾고 있나요? 네, 일단은 앞에 박지원 원장님이 웬만한 걸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 진료하면서 많이 겪는 증상들로 보면 보통 환자분들이 야간에 주로 이 다리가 긁고 싶은데 피부가 가려운 게 아니고 이 가려움을 긁어도 해소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환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뱀이 기어가는 듯하다 혹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하다 경상도 말로 이렇게 뭔가 스물스물거린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기타 등등의 증상이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간의 문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꼭 하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최초의 보고들은 이 하지 위주로 됐는데 최근에는 항부나 혹은 머리 쪽의 감각들도 포괄적으로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1차적으로 한의학에서는 간의 문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지나치게 어디에 몰두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한의학에서는 이제 감기울결에 의한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환자분의 사례처럼 평소에 기본적으로 불안 소인들이 있는 경우, 그래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뇌가 이 통제한 능력이 일단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도파민의 수치가 떨어질 만한 어떤 생활 환경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이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심화상념에 의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불안 증후군 자체가 처음 보고가 이 여성분들이 생리 기간 중에 일반적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이 유달리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연구가 기본적으로 철분 부족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절대적인 원인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철분이나 혹은 철분과 관련된 어떤 영양소들이 부족할 만한 어떤 신체적인 컨디션을 나타낼 때를 일반적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이 잘 나타나는 컨디션이라고 보고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간신음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신음어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음식 섭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체적인 어떤 컨디션이 난조인 상태를 말하고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상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컨디션상의 흐름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지나치게 뇌를 써서 그 뇌가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진 경우 이걸 감기울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의한 흥분도가 아주 높아져서 이 불안이나 초조함을 동반하는 경우를 심화상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영양 상태, 특히나 철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부족해서 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걸 간신음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도모를 해서 개선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평소에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 피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의 경우에 생리량이 굉장히 늘어나면 하지불안 증후군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생리가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서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는 이걸 이제 한의학에서는 북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리량이 늘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이 생리양 자체가 줄어들도록 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생리량이 많다고 하면 그걸 어쨌건 좀 줄이는 쪽으로 이 산부인과적인 혹은 한의학적인 치료를 도모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나타나는 환자들의 경우에 굉장히 다수가 혈당이 아주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극심한 경우는 이 혈당을 조절하기 이전에 혈당을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자기 전에 주스를 먹는 것도 한 가지 생활 습관상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연구들이 자기 전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야간 하지불안 증후군을 줄이는 이제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혈당이 야간에 불안정하게 되는 요소는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실제로 체중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인슐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혈당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야간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등등을 하는 것이 일단은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내 이 신경이 과민해지고 특히나 감각신경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큰 요소가 캐츠라고 그래서 카페인과 알코올, 그다음에 담배, 그다음에 마지막 설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뇌를
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감각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약에 많이 하고 계시다면 그것들을 배제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지 쪽의 문제가 유달리 나타나는 건 어쨌건 하지 감각신경들도 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부의 마사지나 스트레칭이나 기본적으로 걷기 운동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부의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로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해서 신경상의 과민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하지불안 증후군 자체가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히 하지 어떤 감각신경상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뇌가 기능이 떨어져서 이 증상이 나타났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평소에 관리하는 습관이 이 하지불안 증후군 개선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를 드리기는 일단은 1번은 만약에 하지불안 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명상이나 혹은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각종 스트레스 이완요법들을 평소에 늘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기본적으로 기량적으로 작용하는데 세로토닌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도 도파민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를 하려면 햇빛을 가급적이면 많이 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인들이 햇빛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햇빛을 자주 쬐는 거.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시거나 한 뒤에 15분 이상의 가벼운 산책 정도 햇빛 쬐면서 산책하는 걸 이제 권유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분들이 뇌파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베타파 혹은 하이베타파라고 하는데 뇌가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에 규칙적인 어떤 생활 습관, 규칙적인 어떤 신체적인 자극이 필요한데 이제 보통 음악 같은 경우도 규칙적인 음악들, 그래서 종교음악이나 명상음악 아니면 정 그게 힘드시면 메트로놈으로 천천히 똑딱거리는 소리를 자주 듣는 것도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생활 습관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혹시 이 잠을 잘 못 자거나 할 때 잠이 드는 게 힘드신가요? 아니면 자다 자주 깨시는 편이세요? 잠이 들 때는 깊이 들고 일어나면은 낮에 활동을 좀 편하고 밤에 잠을 설치고 나면 뭐 으르르해요 그래요. 잘 활동하기 힘드시다 그죠? 그렇게 그럼요. 잘 못 주무시는 다리에 네. 이 신경이 팍팍팍 이렇게 신경이 그렇게 튀고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그런 게 그 신경이 팍팍한 게네 네. 잠이 안 와요. 아, 신경이 드셔서 그게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상담을 드렸던 하지불안 증후군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예.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심장이 뛰지는 안 해. 그런 증상은 특별히 없으시고 예. 그래 내가 심장을 수술하는 사람이 되는 거네. 만약에 뭐 수술한 게네. 그게 제일 이제 어머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이 잘 안 나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예. 소변이 보려고 해도 잘 안 나오시는 편이세요? 예? 소변을 보려고 해도 잘 못 보시는 편이세요? 근데 이제 인호제를 그런 약을 먹어야 돼. 이뇨제를 드셔야지 이제 소변을 보신다 그죠? 예, 네, 예. 보통 이제 우리 아버님 같은 타입들이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열이 위로 올라가 있고 아래쪽으로 열이 내려오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양상을 상열하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굴이 붉고 입이 마르고 머리가 어지럽고 혹은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둥거리고 이런 어떤 위쪽으로 열이 몰린 증상과 더불어서 배가 차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소변색이 굉장히 짙고 그다음에 다리가 불편하고 그다음에 다리가 힘이 없고 다리가에 이 야간에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배가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우리 핫팩이나 아니면 온열기나 이런 어떤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늘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를 금과 옥조로 여기시고 이제 이 생활 습관으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 혹시 그 집에 핫팩이나 온열기 같은 거 있으세요? 온열기가 내가 그 헌소팩 온열기 그거 말입니까? 네네. 그거로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큰 치료 방법이고요. 일단 이 생활 습관 방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은 심장도 약간 불편함이 있으시고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개선하는 혹시 TV 보고 계신가요? 예? TV 보고 계세요? 시청 중이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보통 잠이 잘 안 올 때 지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인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양 미간 사이 이 부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위를 지압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드려주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불면증이나 이 소변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상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지금 열이 위로 치받아 오르고 배가 차가워져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가 이제 생활습관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양 눈썹 사이를 지압해주거나 자주 두드려 주시는 게 이제 잠을 좀 더 잘 자고 소변을 잘 보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